안녕하세요. 아프니까 바로 선생 가까운 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박상혁입니다. 영상을 몇 번 찍다 보니까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실제 진료 볼 때 드리는 말씀을 영상으로 담으니까 너무 좋고요. 오늘도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쭉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편에 이어서 압박골절의 여러 진단 방법과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골다공증, 끝으로 두 질환의 치료법입니다. 압박골절은 언제 의심된다고 했죠? 자세 바꿀 때, 통증이 지속될 때, 즉 누웠다 일어설 때,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하면 의심할 수 있다. 압박골절이 의심될 때 병원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뼈의 모양을 봐야겠지요. 첫 검사는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는 압박골절이 급성으로 최근 발생했는지 아니면 좀 오래된 진구성 골절인지 구분해 줄 수 없다고 그랬죠. 과거에 뼈에 금이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 아프기 직전의 엑스레이와 아픈 후의 엑스레이를 비교하면 뼈가 변했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아니면 급성인지 진구성인지 구별을 해줄 MRI 검사를 합니다. MRI는 뼈에 생긴 피멍, 부종이 주변 조직과 구분되어 나타나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골절이 있는 부위는 피멍으로 하얗게, 나머지는 이렇게 어둡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압박골절이 의심되면 엑스레이와 함께 MRI를 찍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줄 요약하면 엑스레이로 바로 압박골절을 100% 진단할 수 없어. 그래서 의심이 되면 상황에 따라 MRI를 찍는다. 그럼 언제 의심하느냐? 엑스레이가 많이 무너졌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할 때, 또 계속 통증이 오래 갈 때, 어떤 통증이 움직일 때는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좀 덜할 때 고민하지 말고 촬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MRI는 비급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압박골절이 진단이 되면 MRI는 급여로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압박골절이 진단돼서 급여 적용되는 것보다는 압박골절이 아닌 단순 해프닝으로 비급여 적용이 좋을 수는 있겠죠. 압박골절은 뼈가 약해서 생기니까 뼈가 약해지는 대표적 질환, 골다공증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골다공증이랑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아져서 약하고 부셔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뼈의 병이거든요. 뼈에 원래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과도하게 많아지고 뼈의 양도 적어지면서 약해지는 거죠. 보통 골다공증은 특징적으로 증상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골절이 되어야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비로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의 특징 하나만 알면 모든 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뼈는 태어날 때 연골 상태, 즉 말랑말랑했다가 점차 30대까지 최대의 뼈의 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성의 경우 폐경을 겪으면서 뼈의 양이 급격히 감소하고 남성은 이보다 천천히 감소합니다. 왜 자꾸 고령의 여성분들이 압박골절을 겪게 되시는지 이해가 가시죠? 바로 폐경,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런 호르몬의 변화로 뼈 속에 칼슘이 빠져나가서 뼈의 중량이 빠지니까 여러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번, 압박골절된 뼈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일단 뼈가 금이 갔다고 무조건 확 주저앉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2주간 조심하면서 안정을 취합니다. 왜 안정을 취하느냐? 잘만 안정시키면 뼈는 아물게 마련이니까요. 피부에 상처가 나면 스스로 아물듯이 뼈도 금이 가면 또 스스로 그 금을 채워서 서로 뼈 진액이 나와서 다시 붙습니다. 고령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예요. 과거에는 무조건 누워있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고령 환자분들은 며칠만 누워도 근육이 많이 빠집니다. 따라서 압박골절이 심하지 않으면 보조기를 착용하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면서 조심히 활동해야 됩니다. 중간중간 엑스레이도 촬영하면서 뼈가 더 주저앉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따라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면밀히 소통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되고 누워서 옆으로 돌고 팔을 이렇게 밀면서 지탱하면서 천천히 항상 부드럽게 일어나야 됩니다. 2번, 압박골절로 인한 통증이 꽤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뼈가 많이 주저앉아 있지 않을 때는 깨진 쪽으로 신경 차단술을 할 수 있습니다. 뼈가 깨지면 주변 신경의 긴장과 염증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아주 심하지 않은 통증이라면 신경 차단술 3에서 5회로도 통증의 개선 효과가 상당합니다. 또한 뼈 주변의 신경인대의 치료를 하기에 주사의 위험도 낮아요. 3번, 압박골절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뼈가 너무 주저앉아 있어서 더 무너지지 않게 받쳐줘야 할 때가 있기도 하고요. 이 경우에는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PVP라고 하는 흔히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뼈에 시멘트, 공구리 치는 시술을 합니다. 이 시멘트는 당연히 의료용 시멘트고요. 뼈 속에 주입을 해서 굳어지게 합니다. 압박골절의 통증은 뼈끼리 마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그 안에 시멘트를 주입해서 굳히면 통증이 바로 사라집니다.
그렇게까지 괴롭혔던 통증이 바로 사라지니까 환자분들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니 이렇게 안 아플 것을 왜 진작 안 해줬느냐 볼멘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세상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무조건 안전하고 좋은 치료는 없어요. 그래서 치료를 아껴야 됩니다. 통증을 즉각적으로 없애는 장점이 있는 대신 단점이 있어요.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 아닌 내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관을 뼈에 밀어넣고 외부에서 뼈 시멘트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때 공기 중에 균 등이 딸려서 들어가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감염은 우리 몸이 이겨내는데 통상 고령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이 더 취약한 데다가 대부분 시멘트 시술은 고령이 받으시니까 항상 더욱더 조심하고 신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뼈가 깨진 곳에 시멘트를 주입하기에 시멘트는 굳지 않은 상태로 주입이 되거든요. 따라서 시멘트가 퍼져나가다가 셀 수 있습니다. 만약 위아래로 샌다면 디스크가 있는 공간이라 부작용이 크진 않은데요. 뒤로 세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라 신경 압박으로 마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수술을 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중해야 된다. 세 번째, 뼈가 단단해지는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주변의 뼈가 다 약한데 시멘트 주입한 뼈만 강해지면 주변에 부담을 줘서 다른 뼈가 더 쉽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료 사진을 보시면 여러 마디 척추체 성형술 이후에 윗마디 뼈가 또 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시고요. 이 점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과 깊이 상의하시면 치료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4번, 아까 압박골절은 언제 잘 생긴다고요? 뼈가 약할 때, 그쵸? 뼈가 왜 약하다고요? 골다공증이 심할 때 맞습니다. 압박골절은 골다공증의 치료가 필수입니다. 일단 골다공증 검사를 해야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여성, 70세 이상의 남성은 골다공증 검사가 1년마다 보험이 됩니다. 따라서 매년 골다공증 상태를 확인하고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골다공증의 치료는 생활습관 교정이 첫 번째입니다. 적절한 칼슘, 비타민 D를 섭취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비타민 D 합성은 햇볕과 연관이 되거든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그 사이에 주 2회 20에서 30분가량 팔과 다리 정도를 노출하시고 걷기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얼굴도 노출하면 안 되나요? 되는데 체표 면적이 20% 정도 노출되면 되는데 머리, 얼굴, 목 합쳐도 10% 미만이니까 팔다리만 잘 노출하셔도 되고요. 얼굴 피부 는 소중하니까요. 이미 골다공증이 진단되었다면 무리한 운동은 삼가면서 흡연, 과도한 음주를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폐경과 관련하여 여성 호르몬 치료가 폐경 증상과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 적절한 골다공증 치료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20여 년간 골다공증 치료제는 매우 발달했고요. 뼈의 흡수를 막거나 뼈의 생성을 돕는 등 경구제부터 주사제까지 각각의 특성과 치료 효과가 다르므로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낙상을 예방해야 됩니다. 특히나 고령에서 실내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나 화장실, 욕실 등의 벽면에 손잡이를 달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압박골절과 골다공증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양은 많지만 너무 쉽지요? 어려우시면 2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말씀드린 내용 숙지하시고 또 주변에 제 영상도 공유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는 통증의 왕, 대상포진에 대해 쉽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바로 걸으시고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